자, 포지션 속성 중에서 픽스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는 47번입니다. 자, 47번을 보면 이렇게 내용들이 쭉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하단에 보시면 링크 탑이 하나 있어요. 자, 보통 저 탑이라는 건 우리가 우측 하단에 고정되어 있죠. 자, 픽스드는 말 그대로 고정이니까 얘를 브라우저 스크롤이 어떻게 생기든 간에 화면을 기준으로, 자, 모든 요소들은 다 앱솔루트와 앱솔루트와 특징이 똑같은데 다만 하나 다른 건 얘는 무조건 브라우저 화면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브라우저 화면이 기준이에요. 위치를 잡아볼게요. 클래스명 back to tab에 가서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osition fixed 해볼게요. position fixed.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이렇게 된 요소를 아무도 못 알아보게 된다라고 했어요. 지금 아직 위치가 안 잡혀 있고요. 이제 위치를 우측 하단으로 배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래쪽에서 이 요소의 바텀이 기준위치 바텀에서 50픽셀, 이 요소의 라이트가 기준위치 라이트에서 200픽셀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너무 멀리 갔네요. 50픽셀 해볼게요. 여기에 위치하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큰 화면으로 보면 지금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200으로 했다면 큰 화면으로 봤을 때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 큰 화면을 봤을 땐 스크롤이 없으니까 얘가 고정됐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화면 사이즈를 이렇게 줄여보시면 이렇게 해서 스크롤 했을 때 해당 위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기준이 무조건 브라우저 화면이 기준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설명할 부분이 없습니다. 고정하고자 할 때 이게 이제 나중에 스크립트를 배우면 이 요소가 안 보이다가 스크롤 양을 감지해서 그 스크롤 양이 우리가 지정한 것보다 많으면 그때 나타나게 하고, 이걸 클릭했을 때 위로 지금 한 번에 가지만 링크가 먹어서 한 번에 가지만 부드럽게 올라가는 그런 효과들을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만드실 수 있겠습니다. 자, 픽스드에 대한 설명을 봤고요. 다음은 스티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키는 말 그대로 스티키, 그냥 직역하면 끈적끈적한 뭐 이렇게 붙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자, 지금은요. 예제를 보시면 컨텐트들이 이렇게 있고 사이드바가 옆에 있습니다. 자, 일단 얘가 왼쪽 오른쪽 배치가 된 거는 플롯을 이용해서 돼 있어요. 컨텐트 너도 왼쪽으로 가, 사이드바도 왼쪽으로 가 라고 하고, 얘들한테 너비가 지정이 돼 있을 거예요. 사이드바의 너비 그리고 컨텐트의 너비 이렇게 지정돼 있어서 가로 배치가 돼 있어요. 자, 지금 상태에서 브라우저 화면을 스크롤을 해보면요, 이렇게 스크롤하면 당연히 같이 넘어가요. 같이 넘어가는데 저는 이 사이드바가 스크롤이 이렇게 됐을 때 고정하고 싶어요. 얘만. 여기는 넘어가고 이 사이드바는 고정하고 싶습니다. 자, CSS에서 새로 생긴 속성이고요. 스티키라는 속성을 이용하면, 이건 스티키라는 속성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얘를 하려면 자바스크립트까지 가서 스크립트를 작성했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CSS로도 가능해요. CSS에 가서 저 사이드바에다가 스티키라는 걸 추가해 볼게요. 사이드바 선택을 하고요. 포지션 픽스드가 아니라 스티키라고 해볼게요. 스티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포지션 스티키라고 했고요. 탑값을 지정해 볼게요. 탑값을 0이라고 했어요. 자, 브라우저 화면에서 스크롤 해보십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얘가 스크롤이 이렇게 다시 원위치로 들어오면 다시 제 위치를 찾고요. 다시 스크롤해서 0이 되면 여기에 딱 다다르면 그러면 고정되는 거예요. 거기에 딱 붙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티키 해서 스티커를 붙인 것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얘를 50이라고 하면 50픽셀이라고 하면 스크롤 했을 때 50픽셀 되면 그때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스티키라는 속성 canIUse.com에 가서 범용으로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canIUse.com에 와 있고 스티키라고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스티키라고 입력을 해 보시면 자, 이제
여기 보시면 i에서는 전혀 작동 안 해요. i는 이제 쓰시면 안 되는 브라우저니까 무시하시고요. 다른 모던 브라우저들은 다 지원을 합니다. 여기 뭐 오페라 미니 정도만 안 되고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옛날 거 요 UC 브라우저라는 거는 안 됩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쓰는 모던 브라우저에선 다 지원하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i에서도 되고 이런 지원 안 하는 브라우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스크립트를 짜는 수밖에 없어요. 스크롤량을 확인하고 그 스크롤량이 일정 기간 이상일 때 쟤를 픽스드 고정을 해버리겠다라고 해서 스크립트를 나중에 작성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눈에 가깝고 먼 정도. 지금 우리가 보는 브라우저는 2D가 아니에요. 물론 평면이지만 이 안에서도 X축 가로에서 세로에서 그리고 Z축이 있어서 우리 눈에 가깝고 먼 정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제는 49번 Z인덱스라는 걸 보고 있고요. 예제들을 일단 볼게요. 자, 크게 페어런트와 시블링 두 개 나뉘어 있고요. 페어런트 안에는 차일드 1,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블링스, 다른 형제 안에는 차일드 3가 있어요. 자, 이 요소들에다가 각각 배경색이 지정되어 있고요. 누가 가깝고 먼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요. 지금 차일드 3가 위로 살짝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시블링스에 가볼게요. 시블링스에 가보시면 지금 포지션이 있고 그리고 탑 값이 위로 왼쪽 탑 값이 위로 50픽셀 올라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Z인덱스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나중에 즉 최근에 만들어진 요소일수록 만들어진 요소가 기본적으로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페어런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생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블링스가 얘들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얘 원래 있던 위치를 기준으로 잡는 포지션 렐러티브를 해주고 가상으로 위로 살짝 올라온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시블링스가 기존의 페어런트보다 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기본적인 원칙은 나중에 생성된 게 Z인덱스가 높다. 안 줘도 높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하나 Z인덱스를 한번 조절을 해볼게요. 차일드 여기 부모 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페어런트 안에서부터 볼게요. 차일드 1에 가서 Z인덱스를 10으로 해볼게요. 그러고 차일드 2에 가서 Z인덱스를 5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기본적으로 이 요소가 겹쳐 있지 않기 때문에 누가 위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 요소들이 겹치도록 스타일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둘 다 포지션을 줘볼게요. 차일드 1에도 포지션을 주시고요. absolute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겠다라고 주시고 위치를 잡아볼게요. left, top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줘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얘는 누굴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냐면 가까운 부모 중에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닌 거. 얘에 가까운 부모가 페어런트입니다. 페어런트에 보시면 기준이 잡혀 있어요. 기본값이 아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를 잡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차일드 2에 가서도 위치를 잡아볼게요. 차일드 2에 가서도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왼쪽에서 위에서 0이라고 해볼게요. 자, 차일드 2가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이 뒤에 있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글씨 흰색으로 바꿀게요. 파란색에 얘가 위에 있습니다. 그죠? 자, 위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자, 기본적으로 그냥 만약에 포지션 값만 있으면 Z인덱스를 주석 처리해 볼게요. Z인덱스를 주석 처리하고 보시면 HTML 순서에서 누가 나중에 만들어진 거냐면 child2입니다. 그러니까 child2가 위에 있는 거예요. child2가 이렇게 위에 있습니다. 파란 것보다. 그런데 Z인덱스를 이렇게 줘서 양수, 높은 값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둘만 비교했을 때
5보다 10이 크니까 차일드 1인 블루가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자, 이 Z 인덱스도 뭐를 반드시 구분을 해 주셔야 되냐면 제가 만약에 차일드 2에다가 Z 인덱스 여기 차일드 1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차일드 1에 앱솔트를 껐어요. 앱솔트를 꺼버리면 1대1 비교가 안 돼요. Z 인덱스가 비교되려면 둘 다 똑같이 포지션 속성이 있어야 돼요. 포지션의 값이 하나는 렐러티브가 하나는 앱솔루트 상관없습니다. 포지션 값이 있기만 하면 둘은 비교 대상이 돼요. 근데 하나는 포지션이 없고 하나는 포지션이 있으면 비교 대상이 안 됩니다. 위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넣어줬습니다. 차일드 1, 2에서 비교를 해봤고요. 다음은 차일드 3 한번 가볼게요. 차일드 3에 가서 Z 인덱스를 전 이제 흰색이 제일 위에 올라오게 하고 싶은 거예요. Z 인덱스를 20을 넣어볼게요. 20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Z 인덱스 값만 따졌을 때 차일드 3가 가장 높아요. 그러면 차일드 3, 이 흰색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 한번 볼게요. HTML 상에서 보면요. 이거랑 얘들은 1대1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다르거든요. 만약에 차일드 3가 이 안에 있었어요. 한 부모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차일드 3가 제일 위로 올라와요. 하지만 지금은 부모도 다르고요. 부모도 볼게요. 페어런트에 가보겠습니다. 페어런트에 가보면 렐러티브에서 포지션이 있고요. 시블링스에 가서도 얘가 있어요. 그러면 둘 다 포지션이 있습니다. 근데 둘 다 Z 인덱스가 없어도 기본값은 누가 더 위로 올라온다라고 했었냐면 나중에 만든 얘가 올라온다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위치를 보면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자식 요소에는 인덱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식 요소가 위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럼 얘가 올라오려면 부모가 이 시블링스가 페어런트보다 Z 인덱스가 월등히 높았어야 돼요. 그걸 한번 작성해 볼게요. 그러면 시블링스에 가서도 Z 인덱스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Z 인덱스 넣어 볼게요. 시블링스에 가서 Z 인덱스를 0이라고 해 볼게요. 그리고 페어런트에 가서는 Z 인덱스를 일단 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페어런트에는 배경색 CCC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1대1로 비교했을 때 이제 누가 위에 있어요? 페어런트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이 회색의 배경색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차일드가 위로 올라올 수 있게 하려면 볼게요. 여기서 인덱스 값을 둘 다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대1로 비교가 돼요. 그러면 둘 다 똑같이 인덱스가 있을 때는 나중에 만든 얘가 인덱스가 훨씬 더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요소가 차일드를 쳤을 때 차일드 아까 10, 5, 20이었어요. 그러면 20이 제일 위로 올라오는데 만약에 시블링스 아까 차일드 3에 가서요. 인덱스를 1이라고 해볼게요. 인덱스가 1이어도 인덱스만 따지면 차일드가 제일 뒤로 있어야 되지만 부모가 이겼거든요. 시블링스가 페어런트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위에 올라올 수 있는 겁니다. Z 인덱스로 비교하려면 그 Z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둘 다 포지션 값이 없으면 나중에 생성된 게 우선순위가 높다. Z 인덱스 값이 높다. 둘 다 포지션이 있으면 Z 인덱스 값이 같아도 마찬가지 나중에 생성되게 인덱스가 높다. 근데 이걸 이기려면 얘한테다가 얘보다 더 큰 값을 넣어주면 당연히 시블링스보다 페어런트가 위에 올라올 수 있다. 살펴봤습니다.